과거는 죄송합니다. 네.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. 저희가 세무조사 계속해서 시리즈 찍고 있는데요. 오늘은 조금 시작부터 제가 볼 때 궁금한 게 있었어요. 뭐냐면 세무조사는 국세청에서 나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이 틀렸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. 그건 국세청의 전체 조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, 국세청이라는 보통 본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, 국세청이란 조직이 있고요. 그 밑에 각 지방청들이 있습니다. 지역별로 뭐 대전청, 중부청, 뭐 서울청, 그리고 부산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방청들이 있고, 지방청 밑에 세무서가 있는데 보통 세무서는 시 단위로 보통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뭐 경기 광주 세무서, 남양주 세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게 되죠. 그래서 국세청 본청은 조사 기획을 하는 곳이고요. 조사를 실제로 하지는 않습니다. 대신에 이제 각 지방청하고 세무서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. 일단 그러면 결국에는 세무조사는 지방청과 각 관할 세무서에서 나온다. 그렇죠.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. 그렇죠. 저 또 하나를 질문. 38기동대는? 그거는 이제 각 지자체 그렇죠. 지방세 지자체죠. 징수 팀인 거죠. 네, 그런 거요? 체납팀. 전 국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. 그 많이 오해를 하세요. 그렇죠. 맞아요. 38기동대는 국세청은 아니다. 네네네. 네,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러면은 세무조사를 어떤 경우에는 지방청에서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지방세무서에서 나온다는데 네. 그 차이는 뭘까요? 그거는 이제 외형, 그 조사 업체 외형. 보통 여기서 말하는 외형이라는 거는 수익 금액, 매출액을 얘기하는데, 그 외형이 좀 크다든지 아니면 탈루 혐의가 크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지방청에서 이제 조사가 나오기도 하고요. 그 외에 이제 좀 규모가 작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세무서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죠. 일반적으로 지방청이 좀 더 타이트하죠. 그렇죠. 예, 맞습니다. 강도가 조금 더 높은 편이긴 합니다. 맞습니다. 우리 정선사님은 지방청에서 근무하셨나요? 세무서에서 근무하셨나요? 둘 다 근무를 했는데 조사 업무는 지방청에서 거의 오래 했어요. 한 7년가량 했습니다. 혹시 이 영상 보고 네. 혹시 저 사람 나 조사했던 사람 아니야? 네, 저 되게 지금 친절하게 조사했거든요. 그래요?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그건 제 기분이니까 그렇죠. 과거는 죄송합니다. 네. 자,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네. 이제 일선 세무사가 됐기 때문에 과거에 좀 잊어주세요. 자, 그러면 오늘의 이제 핵심 포인트는 이제 세무조사가 거친 다음에 뭐 그건 어쩔 수 없이 나왔고 뭐 그게 뭐 정기든 비정기든 나왔어요. 그렇죠.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거 납득이 안 되거든요. 그렇죠. 너무 많아. 너무 고액이에요. 고액이고 나 이거 회사 접어야 될 것 같아. 이 세금 낼 돈도 없는데 하면서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거기서 그냥 끝이 아니고 불복 청구라는 걸 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. 하는데 이 단계 그리고 또 유의사항 이런 걸 한 번씩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. 네네. 일단은 이 불복 청구라고 하는 건 개념 자체는 내가 고지서를 조사를 마무리해서 이제 조사 결과로 인해서 세금 고지서를 받은 그 금액 자체가 나는 이 정도 내가 잘못했고 이거 내가 내야 되는 게 맞아 라고 했을 때는 불복을 하지 않겠죠. 맞아요. 본인이 이해하고 리즈너블하게 수는 억셉트를 하는데, 근데 그럴 만약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럴 수는 없어요. 절대. 왜 나왔는지조차도 의미가 없어요. 아니 근데 보통 사장님들이 예.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. 내가 잘못한 만큼은 받을 각오는 돼 있다. 맞아요, 근데 맞아요. 내가 억울한 부분이 있어. 맞습니다. 이거는 내가 과세하는 게 억울해. 맞아요, 그리고 맞아요. 너 못 참겠어. 네, 그래서 네, 네. 불복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그렇죠, 많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저는 무조건 불복입니다. 아, 자, 어떻게 할까요? 그러면 이제 그 방금 정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불복 청구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, 불복 청구가 하나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. 여러 개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과세전 적부심이라는 게 있고, 이의신청, 종류가 많죠. 심사, 심판 청구, 그리고 행정소송까지 이렇게 있는데, 제가 일단 과세전 적부심과 이의신청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. 과세전 적부심은 말 그대로 과세전 적부심이에요. 무슨 말이냐면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, 즉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 전에 이게 적법하냐 부적법하냐를 따지는 게 과세전 적부심입니다. 그래서 이 과세전 적부심을 청구를 하게 돼서 내가 승소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청에서 조사세무서나 뭐 지방청 조사팀에서 그 항소를 할 수가 없어요. 만약에 납세자가 이기게 된다면, 물론 납세자가 지게 된다면 그 다음 불복 청구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이의신청인데, 이의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. 불복 청구 안에 이제 다루는 내용은 동일하고요. 다만 이 관계에서 중요한 거는
불변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적부심은 조사 결과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지만 유효하고요. 이의신청은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유효한 거죠. 그 기간을 도과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다뤄보지 못하고 그냥 납세자 패배가 되는 거죠. 가장 억울한 경우. 네, 맞아요. 근데 주위에 꽤나 많은 케이스예요. 맞아요. 생각보다. 맞아요. 그래서 요거는 내가 이 고지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. 그래서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맡겨두더라도 이 기간이 도과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이 좀 더 챙기셔야 돼요. 타이트하게 챙기셔야 됩니다. 잘못하면 다뤄보지도 못하고 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됩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제 신세무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일단은 이렇게 이의제기도 하고 했는데 졌어요. 네. 자,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텐데. 네. 우리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감이 있어요. 왜냐하면 과세는 적부심사, 그다음 이의 신청에 따른 결론들이 다 구세청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. 물론 그렇죠. 위원들이 다 외부 위원이 있긴 하지만 뭐야 자기들이 과세해놓고 자기들이 판단한다는 게 말이 되나? 그렇죠. 나는 조금 외부의 사람들에서 판결을 받고 싶다. 당연하죠.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 총리실 산하에 조세심판원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심판관 회의를 엽니다. 그럼 좀 더 객관적이게 과세관 측의 입장과 납세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겠죠. 네. 그것 또한 불변 기간은 동일해요.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꼭 조세심판을 청구를 해야 되고요. 그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청구를 할 기회가 상실됩니다. 가장 중요한 건 기간이에요. 불복에선. 그 다음에는 이제 나의 의견을 잘 피력해 줄 수 있는 세무사분이라든지 혹은 변호사분에게 이 건을 의뢰하는 거고, 아까 신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간을 꼭 명심하셔야 된다는 건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조세심판을 해서 내가 만약에 졌다, 이제 나는 갈 때가 마지막 한 건됩니다. 이제 법원 가셔야 됩니다. 행정소송 하셔야죠. 네네. 근데 나는 이 신청 싫고 과적 싫고 조세심판원도 싫어. 난 그럼 바로 법원 갈 거야. 안 됩니다. 그렇죠. 법원에서는 이 조세 소송을 되게 독특한 케이스로 봐요. 조금 전문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신청 혹은 심판관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구체화된 사실관계가 정리되길 원합니다. 그렇죠. 바로 판사님들이 이걸 다 해석해서 이해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. 그래서 이걸 전문용어로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하는데, 이 신청이든 조세심판이든 꼭 한 곳의 그 판결을 거치고 난 뒤에 억울한 경우에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. 그렇군요. 예. 일단은 뭐 어떻게 보면 뭐 삼심제도가 있잖아요. 저희가 네. 일반적으로 그거보다 더 많은 단계를 주면서 도움을 주는 것 같기도 한데 억울한 납세자 입장에서는 또 시간만 끄는 것 같고 비용만 더 드는 것 같고 맞아요. 하니까 처음부터 이 세무조사를 누구와 함께 대응하고 준비를 할지를 잘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가장 중요한 겁니다. 네. 왜냐하면 맞습니다. 저희가 지금 이 얘기를 설명드리고 있지만 가장 좋은 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거든요. 그렇죠. 불복 없이 끝낼 수 있는 전 단계인 세무조사부터가 잘 이루어져야 불복에 대한 걱정이 없는데, 조사할 때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냈을 때 불복에 가서 우리가 이긴다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. 맞습니다. 그렇죠.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세무조사 단계부터 나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게 가장 맞습니다.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일단 오늘 뭐 세무조사 불복에 대해서 좀 정리해봤는데 뭐 내용도 복잡하고 한데 이런 것들에서 뭐 기간도 얘기해서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전문가를 선임하셔가지고 그 기간을 지켜가면서 어떤 절차와 단계를 통해서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의 한 줄 평 하신다 그러면 조사는 시작부터 전문가에게, 불복은 청구 기간을 엄수하세요.